안녕하십니까. 강석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동춘 대표님을 모시고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요. 이 자료는요, 금년도 6월 달에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인도양과 태평양권의 미국의 전략이 어떠한가.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도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한반도가 태평양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보와 또 교육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번에 발표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요즘 동북아 정세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정세와 또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이제 갑자기 말씀드리게 생각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입니다. 중국이 세계 무역을 값싸게 수출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중국의 국력을 무리하게 팽창하면서 초강대국 미국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 중국이 또 북한을 영향권 내에 끌어들여서 계속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방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어떤 전략적 동반 관계에 그런 것처럼 아주 지금 밀착된 관계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 아마 필요로 했겠죠.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제 미국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러시아는 요새 국력이 상황은 안 좋지만 안 좋은 상태지만 또 나름대로 군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자기들의 팽창 정책을 해야 되니까 중국하고 손을 잡고 여기에 자동적으로 북한은 핵을 유지하고 핵국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 러시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3자 연합이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진영 국가가 또 이제 합세를 해서 이들을 봉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많은 보고서들이 이제 참고가 됐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6월 1일에 나오는 국방부의 인도 태평양 보고서고 최근에 또 6월 13일 날 나오는 그 핵에 대한 전략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은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아권이 여기 다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동남아시아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사실 서남아시아에 속하거든요. 인도가 그 인도 파키스탄까지 다 포함이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투 준비 태세를 잘 갖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많은 국가들하고 동맹도 있지만은 또 파트너십을 새로 맺겠다. 그 다음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전부 연결을 통해서 자유진영의 이 단합을 통해서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건데, 그러면 미국이 왜 여기 이 인도 태평양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는 미국의 이 지역의 무역고가 2조 3천억 달러예요. 그 다음에 지역 내 투자가 1조 3천억 달러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태평양 국가라고 하는 거는 5개 주가 태평양에 연해 있고 괌, 사이판 등은 아주 가깝게 있잖아요. 한반도에 일본에 가깝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소위 자유롭고 열린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인도양과 태평양권에 대한 이런 전략 보고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군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또 외교적인 그런 어떤 다양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주로 군사적인 면에 포커스를 줬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미국의 기존의 질서, 그다음에 동맹국가의 여러 가지의 기득권 같은 것을 지켜내고 자유와 번영을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있죠. 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무력 사용하지 않고 또 여기 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오픈은 개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국제 항행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접근을 하고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국가 간 투명한 협약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소련이 강대할 때 미국은 1972년에 중국을 방문해서 수교를 했죠. 네. 그래서 핑퐁 외교를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국 진영이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개혁 개방을 해서 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자유무역 질서에다가 끌어들여서 중국이 자유로운 교육을 한다고 하면 중국도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아주 크게 가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세계 질서를 같이 동반해서 형성을 하는데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있다는데 결국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위협과 도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중요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제 사회에서 어느 나라고 그 국제 관계에서 그 나라가 기본적으로 취해될 어떤 그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국제적인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행사하고 그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중국의 그런 모습, 실제 모습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일본을 한때 경제동물이라고 불렀잖아요. 이코노믹 애니멀인데 지금 중국이 그와 비슷한 데다가 경제적인 동물 플러스 군사적인 력 증대를 통한 세계 평화의 위협 이렇게 지금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래들어 중국이 이제는 미국과 맞서는 패권주의로 지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겠죠. 그게 이제 국제 정치에서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옛날에 이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서로 싸웠는데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나라에 신흥 국가가 도전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투키디데스의 그 함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미국이 아예 중국의 힘을 중간에 싹을 자른다는 것이 지금 하나의 솔직한 책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세계 전체를 이렇게 나눠서 동맹과 파트너십으로 해서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중국을 그래서 수정주의 권력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수정주의는 뭐냐면 기존 질서를 타파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미국이 중국한테 자유 개방에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는데 중국이 이것을 못 참고 특히 그 중국 공산당이 이익은 추구하면서 국제 질서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소위 야만적 전체주의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원래 그 공산당들은 권력을 독점 향유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왜 자유민주주의냐면 권력이 항상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당제잖아요. 권력이 미국 같으면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교차를 하는 거예요. 영구 집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되는데 공산당이라는 거는 일당 독재예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고 국민들을 알기 우습게 하고 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공산당의 문제입니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이런 공산당의 이런 야만적인 전체주의를 통해서 신장 위구르의 종교 탄압을 하죠. 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수용소에 감금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티베트 지금 불교를 탄압을 했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페어 플레이를 하면 좋죠. 공정한 거래를 하면 좋은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사이버에 절도를 한다든지 하여간 또 남중국 해 및 대만의 군사력을 강화해서 이걸 지배를 한다든지 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태를 최근에 보이고 와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그 군사력과 맞서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미국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대응 전략으로서 이번에 그 미국 국방부에서 새로운 그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한 것 같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이 중국 공산당이 상위 1%가 부의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하위 25%가 부의 1%. 그러니까
중국이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공산주의 국가지만 완전히 불평등 국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개인의 사상 통제, 개인의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으로 전부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은 이러한 너무나 강대해진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만도 지금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홍콩의 자유화 이것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콩이 요즘에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매일 뭐 200만 명이 지금 나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자유예요, 자유.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말할 수 없이 그 남중국해에서 그런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 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북아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전역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어떤 수단을 쓰냐면 1대1로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해당 국가한테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면 가난한 나라에 돈을 못 갚아요. 그럼 거의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1대1로 사업이에요. 보통 이제 그 국제적인 관례로서 선진 국가가 후진 국가한테 그 차관을 돈을 빌려줄 때는 저리로서 아주 낮은 금리로서 빌려주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갖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뭐 도로를 놔주고 철도를 놔주고 하는데 자국의 기술진과 자국의 자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라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떨어지는 게 없고 그래서 최근에 파키스탄에서 그 중국의 무슨 시설에 대해서 공격까지 했어요. 이게 뭐 파키스탄이 거의 중국이 예속화된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라디오에서는 안 보이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기지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의 남중국해는 뭐냐면 남중국해가 전부 인근 국가들이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갑자기 이게 뭐 거기에 90%가 자기네들 영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단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명나라 때 주장한 거예요. 명나라 때. 근데 지금 이거를 현대 다 여러 나라가 자유롭게 항해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90%가 중국 영해라고 하면서 발칵 뒤집어서 필리핀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국제중재재판소에 의뢰를 했는데 국제중재재판소가 이 중국의 주장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옆에 바짝 붙어서 그냥 군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항해 자유라는 그런 작전명을 그렇죠. 항해 자유의 작전의 일을 일부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이렇게 그냥 전부 뭐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를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암초 위에다가 뭐 콘크리트를 부어서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다 활주로를 만든다는 인공섬은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중국이 그런 1대1로 사업에 돈을 빌려줌으로써 지금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파키스탄, 라오스, 뭐 지부티, 스리랑카에서 세계 68개국에 국가 부채 비율 평균이 126%예요. 중국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예속화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여기에 또 대항해서 민간 금융에서 인프라 건설토록 지원을 하고 있죠. 요즘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이 신제국주의화하고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에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의 돈을 빌려주고 또 개발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 나라의 경제를 갖다 예속화시키고 있다. 자, 이것이 왜 있죠. 문제냐 하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중국의 제국주의 좋죠. 제국주의 뭐 다 할 수 있어요. 힘이 커지면. 문제는 중국은 개인은 거의 가난합니다. 중국의 뭐 아마 공산당 가족들은 부자인지 모르지만 개인들 국가가 전부 무역을 해서 돈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다른 나라에 돈도 빌려주고 하면서 이 영향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라는 그 자유경제 시스템은 국가도 물론 부강하지만 개인한테 전부 되게 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갖다가 회사를 일으키는 데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소위 개인이 투자해 주는 거예요. 중국은 뭐냐? 국민의 세금으로 벌어서 국가가 전부 그걸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 부통령은 작년 10월 4일 날
소위 허드슨 연구소에서 중국을 반대하는 이유를 거의 1시간 동안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다 중국의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원래 이제 상호주의나 주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를 했는데 이 중국 공산당이 이 권위주의적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결국은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도 좌절을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소위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초청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가 정착을 할 것으로 유도를 했지만 그 기대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미국이 미국 주도하에 이제 WTO라는 세계 무역 기구가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중국을 편입시킨 그 의도는 중국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자유주의 국가로 경제가 발전되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이제 변화될 거다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세계 무역 질서 그 제도에 그 편입을 시킨 줄 알고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 개개인이 잘 살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를테면 국민이 소득이 10,000불 이상이 되면 자유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10,000불을 안 만드는 거예요. 중국은 내수 경제를 키우지 않고 무역만 해서 국가가 부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국민들 생활하고 공산당의 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공산당은 이 돈을 가지고 중국을 크게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데만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말이에요. 중국의 14억 인구 가운데 정말 부자고 괜찮은 그 일반 그 중산 계층은 소수인데, 그리고 절대 다수가 아직도 생활고에 시달려 있는 그런 백성들이 많은데, 그럼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달러의 그 위력을 갖다가 외국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뭐 1대1로 한다면서 그렇게 그 과시하는 게 상당히 뭔가 이게 좀 모순된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영구 집권을 획책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정권은 항상 경쟁자한테 내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모르는데 중국의 공산당 당원이 한 8천만 명 되는 모양이에요. 이 중국은 8천만 명 공산당의 국가지, 공산당원의 국가지, 일반 국민의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얼마나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냐면 중국이 미국의 그 트럼프가 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뭐 무역 규제도 하고 하니까 너무나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온갖 지금 짓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 기업이나 대학, 뭐 싱크탱크, 언론 이런 데다가 전부 로비를 해가지고 트럼프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트럼프가 그 전에 그 이번 대선에서 표를 많이 얻은 주에 그 공작을 해가지고 트럼프를 아주 나쁘게 그냥 표를 떨어뜨리려고 그런 지금 분열 공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중국이란 나라는 또 뭐 공자학원을 갖다가 해외에서 설립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전파하는 기구인데 미국이 전부 이제 소위 트럼프는 심지어 미국에 있는 유학생은 다 간첩이다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중국이 그 해외에 있는 모든 그 중국 사람들한테 그 자유를 안 주고 중국의 정책을 하는 도구화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익이나 일자리,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특히 이제 최근 와서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면서 여기 최첨단의 그런 그 과학 기술을 갖다가 도둑질 하듯이 말해요. 탈취를 하고 저작권을 인정 안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불법을 많이 행하니까 특히 트럼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적극적인 그런 그 공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중국이 미국하고 잘 그렇게 지내고 자유무역 질서로 들어오고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한다면 이게 이런 일이 없겠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 시대에 와서 트럼프는 전임 행정부를 굉장히 비판해요. 뭐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중국을 망나니 짓에 대해서 전혀 통제를 안 했다 이거죠. 내가 그걸 하겠다 이게. 그 이제 결국은 결론은 대중국 포위망 구축이에요. 중국이 14개 국가하고
국경이 지금 돼 있어요. 국경이 되는데 거의 몇 나라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중국을 포위망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홍콩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규모 반중 시위 이것도 뭐 미국이 자유 홍콩을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벌써 선언한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대만이 미국의 무기를 뭐 F-16인가 뭐 여기 20억 불로 됐지만 50억 불로 해서 중국이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만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그 군사력과 그 팽창 정책을 갖다가 견제하려고 하는 차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지금 이제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티벳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 분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동맹 및 파트너가 나와 있지만 미국이 훨씬 우세하고 중국은 그 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이 이제 견해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또 하나의 도전은 중국도 있지만 러시아다 이게. 러시아를 여기서 부활한 악당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옛날 소련 때 그 대제국이었잖아요. 15개 공화국을 거느린 대제국인데 지금 몰락을 해서 러시아 하나인데 GDP가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그런데도 절반밖에 안 되죠. 푸틴이 이 석유하고 가스를 갖다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푸틴의 개인 재산하고 비슷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또 위대한 뭐 러시아를 재건한다고 하면서 세계의 그 중동이나 한반도 쪽으로 러시아의 이익을 증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뭐죠?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의 가스관을 설치를 해서 남한의 가스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하나 희망인데 북한을 통해서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북한이 가스관에 꼭지를 잠그면 남한은 갑자기 그 연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러시아의 그 북해 쪽에서 핵 폭발이 있었어요. 핵 폭발이. 그래가지고 전부 그 6명이 지역이 죽었는데 뭐 방사능에 오염됐다. 근데 그건 사실대로 좀 발표를 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그런 이제 무력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또 이제 부작용이 그러니까 계속 불상사가 나는 군사력을 거죠. 증강하는 상황에서 안전이 잘 단속이 안 되면서 일어난 그 사건이죠. 야, 북한은 또 뭐라고 그러냐? 북한은 미국이 규정하기로는 영어로 로그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말로 뭐냐면 깡패 국가예요. 깡패 국가. 그래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이 핵이 북한만 또 핵 보유가 아니라 이란, 시리아 그 핵뿐만 아니라 또 생화학 무기까지 수출을 해요. 그래서 그 무기 장사를 통해서 북한 경제를 또 북한 경제가 아니죠. 김정은이가 살아가는 그 자금줄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이 김정은의 국가지 북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북한의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은 우리 국제사회에서 지대한 우려를 지속시키고 있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오토 워엄비어가 여기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오토 워엄비어의 부모들이 오토 워엄비어법을 만들어서 심지어 지금 북한의 자산을 뭐 12억 불인가 이게 지금 동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압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 미국이 그렇게 북한을 최악의 인권 국가로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유엔의 그 인권 기구에서 북한을 매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로 발표하고 있죠. 참 부끄러운 건데.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하지만 북한 동포 여러분이 탈북을 할 때 또 북한의 그 뭐 이 권력층에 의한 그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 탈북 여성들의 그런 그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을 그런 정도죠.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은 심지어 이제 미국 본토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지만은 우리 미국이나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계속적인 제재 압박을 통해서 이거를 결국 달성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의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미국이나 동맹 국가들을 위협하는 자유 진영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을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그 위협들이 있는데 이제 테러, 또 무기 거래, 마약 거래, 또 인간의 거래가 뭐 이 저 여자들을 인신매매한다든지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해적 행위, 또 ISS 같은 그 테러 집단들의 활동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집단들이 커지면 그 석유 수송로인 말레카협 이런 것을 봉쇄한다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끔 그 원유 수송선 그 무역하는 배들이 해적들한테 납치되고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갖다가 또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서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로서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침묵 안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국도 동참하라 이래갖고 한국의 어떤 그 구축함인가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응답은 안 했어요. 그 이제 대표적인 해적 국가가 중국 눈치 보느냐 그러네. 소말리아인데 소말리아가 뭐 그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그 해적대들이 출몰해서 다 뺏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에 뭐 장보고 하민가 또 출동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관 이 우리가 이제 왜 이 미국 얘기를 하느냐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근본적인 거를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제도, 자유선거제도가 있어서 트럼프가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또 민주당한테 권력을 내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잘못하면. 그건 미국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북한에서 어떻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것은 세습이었지 투표나 선거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는 아마 투표를 하면 99.9%가 다 소위 수령과 지도자를 다 뽑는데 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민 대표를 뽑는 선거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참여율이 거의 뭐 99%. 권력이라는 그것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권력을 독점한 무리들은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제일 문제는 인권도 안 되지만 먹여 살리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북한의 그 배급 제도는 이미 다 중단이 돼 있고 결국 장마당 400개, 500개 되는 장마당을 통해서 주민들, 동포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과 밀무역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의 생활을 보장을 못한다고 하는 정부는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그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지하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장마당 경제가 북한의 그 2,300만의 그 인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장마당의 그 규모가 매년 또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자구책으로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을 또 체득하고 있고 시장 경제가 비록 암시장이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시장 경제가 또 구축이 되고 있다. 그런 또 긍정적인 또 90년대 중반에 그 고난의 행군 시대가 있었잖아요. 300만 명이 그 굶어 죽어서 정말 참상이 이어졌는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국가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마당이 쓴 것이고 그 오히려 뭐 장마당에서 소위 삥 땅을 뜯어 가지고 북한 정권이 뭐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여튼 뭐 김정은이가 통치자가 된 이후에 장마당에 대해서는 통제 관여를 안 하고 그냥 묵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만큼 자기가 이제 먹여 살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 인도 태평양 보고서의 전반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 이 인도 태평양을 공개되고 자유롭고 이렇게 번영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리고 민주적 제도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중국과 이런 그 위험한 세력들을 견제하고 통제를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